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오늘 총선 참패 후유증을 수습하고 당 쇄신, 보수파 재건의 출범 여부를 판가름할 전국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 여부를 놓고 찬반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면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전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와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문교수님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 및 통합당의 향후 진로 등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지금 저희가 녹화를 오전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선자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후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예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이 당선자 총회를 29일 날 개최하기로 했다가 지금 전국위원회 앞서서 오전으로 당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었죠? 예. 이번에 그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존의 의원들과 당선자들 한 140명 정도를 전화로 두 개안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냐 둘 중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반수는 안 됐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43%, 조기 전당대회가 31%, 또 나머지 한 6%는 그냥 의견 따로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한 표라도 더 많으면은 그쪽으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에 대한 미래통합당 내에 조금 반대하는 뷰가 강하기 때문에 먼저 21대 국회를 이끌고 갈 당선자들의 의견을 만나서 취합하고 난 다음에 당의 쇄신 방안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의 가부를 결정하자 이래서 하루 앞당겨서 전국위원회 이전에 지금 당선자 총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삼선 당선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게 당선자들을 먼저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재철 원내대표 이런 결정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삼선 의원 이전에 재선 의원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위원회 연기하고 당선자 총회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크게 반향이 일지 않으니까 삼선 의원 총 15명인데 그중에 11명이 어제 회동을 하고 당선자 총회를 요구하면서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당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토론과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당선인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아주 백출하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해온 것으로 보면은 어쨌든 당내에서는 자강론 또 일부는 전국위를 연기해서 좀 더 의견을 모은 뒤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비대위 출범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반대론이랄까 그런 것들도 지금 강했지 않습니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논의 방향이 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 미래통합당이 역대 기록이 없는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당선인들 스스로 자강해서 자립할 거냐 아니면은 비대위를 구성해서 일부 외과적인 수술을 할 거냐 이 양론이 있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무너진 조직 내부에서 조직 스스로 쇄신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게 맞죠. 그게 정도죠. 정도인데
그만큼의 어떤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능력과 또 책임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외부에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을 맡아서 쇄신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처음에는 그래도 비대위가 낫지 않을까 과거와 같이 생각을 했는데, 김종인 이제 뭐 비대위원장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뭐 내정도 아니고 뭐 그냥 전 총괄선대위원장이죠. 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맡을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조금 과도한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기한을 무기한으로 달라. 전권을 달라.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비대위원장이 아닌 정권을 달라. 또 조금 더 나가가지고 약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차기 대선 후보는 40대 70년생 40대 경제인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당내의 차기 대선 주자들로부터 반격을 받으면서 당내의 반대 분위기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당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범보수에서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에 찬성을 했다가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이런 조금 약간 과도한 발언을 하면서 반대를 받게 되고, 또 뭐 유승민 의원도 또 반대하게 되고, 또 여러 뭐 삼선, 그다음 재선 이런 이제 의원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 논의와 토론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금 분위기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이분은 아주 노련한 그런 정치인이신데 아마 총선이 참패하면서 당에 대한 전면적인 그야말로 환골탈태가 필요하고 이미지도 젊고 활기찬 그런 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조금 본래의 그러한 그 신중한 모습과는 달리 약간 오버한 측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2017년에 출마를 했던 대선 후보들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시효가 지났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분들은 유승민 또 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씨 등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죠.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비대위 출범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든 아니면 당내에 뭐 자강론이 있어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르든 간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통째로 바꿔야죠. 이름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로고도 바꿔야 되고 색깔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노선의 재정립, 기존에 보수가 가져왔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노선에 대한 재정립, 그다음에 중요한 정강과 정책에 대한 재정립,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2020년 4차 산업시대 아닙니까?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4차 산업으로 장착된 선거 전략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선거운동이라든지 맞춤형 공천이라든지 그다음 맞춤형 공약이라든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거의 농경시대적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정도도 아니고 맞아요. 원시시대 선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을 21세기에 맞는 4차 산업 정당으로 어떻게 환골탈태하게 만들 거냐 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앞서 나가서는 이 정당 시스템에 대한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이전에 있었던 원내 정당으로 갈 거냐 원내 정당화로 갈 거냐, 쉽게 말해서 미국식 원내 정당화로 갈 거냐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와 일본 같은 원내 정당화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래통합당이 선진적인 결정을 해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원내 정당화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고 정쟁만 가중되니까 원내 정당화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원내대표도 다 뽑고 원내에 자리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또 원외에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정당 시스템의 개편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님 잘 아시지만은 이 정당의 당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뭐 무슨 위원장, 이게 완전 구시대적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젊은 시대의 감각에 맞게끔 좀 네트워크화를 새롭게 좀 구성을 하는 이 총체적인 어떤 정당의 재편인까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더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론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뭐 당 대표 할 만한 인물도 과연 있을까 할 정도고, 더군다나 뭐 대권 주자들은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싹쓸이 당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고 해야 할지, 인물이 너무 없어져 버렸다고 해야 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태간다고 본다면 김종인만한 그런 리더십과 또 어떤 경험, 경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것도 이제 상당수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팽팽한 가운데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도 생각이 돼요. 뭐 적극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지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제 대안이 부재한 것 아니냐. 대안 부재론이죠. 이런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지금 보수가 7번의 비대위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중에서 대부분 실패했고 유일하게 성공한 비대위가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위가 그때 유일하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공한 요소는 당시에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혁신이냐 쇄신이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강력한 구심점과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 강력한 인물도 없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강력한 세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부 스스로 자강한다는 게 쉽겠느냐. 계속해서 난상토의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싸움만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게 식상하고 비판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는 게 낫다. 뭐 이런 쪽 대안 부재론의 입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어떤 확고한 정치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강력한 대선 후보 정치 리더십이 있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딱 쥐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나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통합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저 당이 과연 회생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많은 데다가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몇몇 분의 그런 언행을 보면은 과연 저런 분들이 보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그분들의 생각이 당이라든가 또 보수 자유 우파의 어떤 재건보다는 차기 당권 내지는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이해, 나아가서는 자리다툼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니냐는 인상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패를 하고도 이번만도 아니잖아. 지난 뭐 지방선거 때는 더 심각한 참패를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자기들끼리 적당히 봉합하다가 그리고 자리 차지하고 당권 먹고 국회의원들 공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패배를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정치적인 방식을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안철수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 크게 아니 야당을 혁신 쇄신해 가지고 그릇이 커지고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아야지 자기들도 대선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당을 위하는 마음, 사심을 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 당이 잘 돼가지고 자기한테 기회가 오고 만약에 또 당이 잘 돼가지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으면은 본인도 그게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공신보다는 이런 사리 사욕,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서다 보니까 오늘 말 다르고 또 내일 말 달라지고 그래,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지 그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느냐? 과연 2022년에 그런 사람을 대권 후보로 내세웠을 때 승산이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사람들은 한번 패했던 사람들은 다시 내보내가지고 이기기 어렵지 않느냐. 이 선거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어떤 좀 새로운 경험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또 기대 심리가 많은데 정작 또 갑자기 인물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그게 문제죠. 좀 토론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참 괜찮은 사람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원하고 육성하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그 지역에 출마했던 천하람 후보, 예. 또 성북 도봉갑의 김재섭 전 후보, 또 경기 광명을의 김용태, 이런 젊은 후보들은 우리는 청년 비대위를 만들겠다. 이걸 하나의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비대위가 발족을 하면은 청년을 50% 정도로 이렇게 과감하게 수용해 달라,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했던 70년대생 40세 내지 50대 초반까지도 봐야겠죠. 예.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뭐 홍정욱 씨라든가 전에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예. 뭐 그런 분들도 거론하고 있는 것 같고, 당내에도 초재선 의원들, 그분들 중에 이제 뭐 한 40대도 있고 뭐 70년대생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초선이기 때문에,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뭐 30대, 뭐 40대 초반에 그런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당 내에서 또 거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돼서 오랫동안 10년 내지 20년 정도 나름대로 정치적 수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무슨 40대 후보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크롱만 하더라도 지금 39세입니까? 예, 대통령 됐지만 이미 장관을 다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키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게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젊은 후보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당을 바꾸고 나라를 바꿔야 한다는 하나의 방향성, 지향성을 얘기한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나? 그런 관심들은 있기는 있어요. 예.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뭐 차기 40대 그래요? 문재인 출신 대선 후보감이 누구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정욱 전 의원, 또 그 다음에 삼선 의원하고 이제 불출마했던 김세연 의원. 예. 그래서 김세연 의원 테마주, 홍정욱 의원 테마주가 그렇습니까? 한 30%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젊은 창의적인 젊은 정치 지도자의 시대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의 트리도 수상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든이라든지 이런 다 30대, 40대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국가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이제는 기존의 국가 운영 패러다임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이거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한 40대, 조금 더 나가면 50대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입니다. 용기. 예. 이 위기적인 상황에 용기를 가지고 자기 소신과 주장과 원칙을 발표하면서 치고 나오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정치인을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예. 옛날에 김정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40대 기술인데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김종인 선대위마저 무산될 경우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통합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차치되다가는 보수 괴멸, 나아가서는 당 해체론까지도 주장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저런 점을 종합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저는 가장 중요한 그룹이 이번에 미래통합의 초선으로 당선된 네. 40명의 예, 당선자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이 84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라고 만약에 각오를 하고 결심이 있으면은 본인들 중심으로 뭐 자강론, 뭐 전당대회 치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고 김종인 비대위가 제대로 역할해가지고 단순한 어떤 뭐 수박 겉핥기식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로 피와 살과 뼈를 깎는 쇄신을 하도록 본인들도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어떤 양당간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미래통합당 또 크게는 대한민국 보수를 변화시키는데 제일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야 이 얘기를 진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후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찬성 177대 반대 84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위에 앞서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8월 3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당헌 단규 조항을 개정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임기는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원장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비대위 안건이 가결된 직후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초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 승리 준비를 마친 뒤 떠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위에 앞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임기 제한 없는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당헌 당규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지도부 공백에 따른 통합당의 당 수습 및 쇄신 작업은 상당 기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